네, 사진 잘 찍으려면 먼저 초점 잘 맞춰야 됩니다. 포커스. 그 다음에 이제 앵글입니다. 앵글은 뭐 구도, 각도 이런 뜻이죠. 저희가 올바른 구도로 사람 그리고 현안 이슈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그리고 다양한 각도로 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앵글 저희가 첫 손님으로 초대한 정치인은 국회에서 여러 논쟁들도 있었고 화제도 일으켰었던 정의당의 비례대표 1번입니다. 류호정 의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류호정입니다. 영광입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초대라니 영광입니다. 네, 저희도 영광입니다. 벌써 이제 정치권 입문한 지가 3년이 넘으신 거죠? 그렇죠.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3년 해보니까 어떠신가요? 보통 이제 회사 생활도 3년이라고 하면 이런저런 실무에도 조금 익숙해지는 기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임기가 정해져 있어서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네.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남고 또 한편으로는 남은 1년을 어떻게 좀 책임을 다해야 할까. 네. 법안 발의한 건 많은데 아직 조금 많이 통과시키진 못해서 어떻게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책임질 수 있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아쉬움이 남는 이건 꼭 통과시켜야 되는데 하는 법안은 어떤 건가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는 법안인데요. 네. 타투어법 그때 굉장히 아. 시끄러웠잖아요. 그때 드레스 입고 나오셨던 네. 그거죠? 그래서 다들 통과되신 줄 알고 있는데 아직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네. 네, 그건 꼭 좀 통과를 시키고 싶습니다. 네. 뭐 국회의원 더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열심히 하면 또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요? 네. 그 이따 네. 한번 자세히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것이 박원순 서울시장 주제로 한 다큐 영화 첫 변론 제목이 7월에 개봉한다고 하는데 이 영화에 대해서 그만들 하시고 먼저 인간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어떤 뜻인가요? 뭐 추모도 좋고 예술도 좋지만 지금 이 영화의 내용이 2차 가해를 명백히 내포하고 있는 내용일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인간이 되라라는 말이 좀 절로 나왔던 것 같아요. 2차 가해 관련한 우려가 많은데요. 네. 사실 우려가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가 있었던 현실이고 또 앞으로 더 이 다큐멘터리가 개봉되고 나면 더 가혹해질 거라는 또 협박 현실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6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연애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전제 혹은 그래야만 한다라는 집착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현실이 좀 소름이 끼칩니다. 네. 근데 그 맞는 감독이 이제 김대현 감독이란 분인데 2차 가해 얘기를 하는데 1차 가해에 대해서 사실 여러 의문들이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에서도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라는 이제 반론이더라고요. 저는 논란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그 순간에 어떤 의문을 가지셨던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 영화 개봉하시려는 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도 어찌 보면 피해자에게 가해졌던 건 집단 린치였는데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저 그럴 리 없다. 우리 시장님은 그럴 리 없다라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그저 집단 린치를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네, 네. 제가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첫째로 서울중앙지법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원순 시장의 성적 운동은 부하 직원에 대한 성적 대상화이며 성희롱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서울행정법원은 그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다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렇게 집단 린치를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께도 신뢰가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인의 유지가 이런 것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기관도 판단을 했고 법원도 재차 판단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런 영화를 또 만들겠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셨습니까? 저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황망하게 존경하던 분을 떠나보낸 마음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네, 네. 오히려 시민 활동가였던 박원순 그리고 인권 변호사였던 박원순 뭐 이런 고인의 행적들을 생각했을 때 이런 행위는 오히려 그분을 잘 떠나보내는 추모의 행위가 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아마 오후에 이제 제작 발표를 하고 개봉을 강행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사실 이 논란 자체에 제가 말을 보태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터뷰 콘텐츠가 생기고 뭐 그렇게 되면 또 댓글이 달릴 거고 네네. 그 댓글을 피해자 혹은 비슷한 경험을 했던 또 다른 피해자들이 보게 된다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네.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런 말들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피해자 연대 단체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네. 그 단체에서 아마 피해자분과 이렇게 충분히 소통을 해서 방향을 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그 활동 방향을 좀 지지하고 싶고요. 당시에 연대 메시지를 냈던 것처럼 피해자가 온전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또 응원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정의당 소속이시니까 범진보 진영에 소속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진보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게 사실은 본인한테 편할 텐데 그런 마음도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제일 먼저 사실 1호 발언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러신 건지 궁금했습니다. 진보 진영을 지키려다가 지금 저는 민주당이 많은 악수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정치하는 이유가 각자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임기 시작할 때 사회적 약자의 무기가 되겠다. 정치는 그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네. 필요할 때 곁에 있는 정치인으로 임기 끝날 때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그 취지에서 네. 또 누군가는 또 그날의 트라우마를 또 떠올리고 계실 텐데 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그 염치가 굉장히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법적인 거는 사실 다 따져봐야 된다라고 네. 보지만 네. 우선 태도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굉장히 억울한 게 많은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네. 제가 같은 직업을 가진 동료 의원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저는 네. 재산 신고 부분부터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재산 신고를 할 때 뭐 정말 실수를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양해 가능한 소액도 아니고 수억 원대의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하다못해 회사 일을 하다가도 뭐가 이상하면 물어보게 되는데 네. 네. 재산 신고할 때 이거를 물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저는 물어봤을 거거든요. 그리고 물어봤다면 현재 그런 가상화폐는 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하고 신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고 지금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그 변동폭이 크지 않게 이렇게 조정을 해온 것 같은 그런 정황도 보이잖아요. 저는 이거는 국민들에 대한 신의 성실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재산 신고,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이 재산 신고를 하게 만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네, 네. 적은 월급을 받지 않거든요. 돈 없는 사람도 정치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눈치 보지 않고 정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월급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 다 배반한 거죠. 이렇게 돈을 벌고 싶으면 저는 공직자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투자자로 살아야죠. 네. 거의 투자자처럼 이게 한 걸로 느껴지시나 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네네. 그 이제 상임위에서 코인 투자를 했던 그런 정황, 그러니까 뭐 정황들이 있잖아요. 네. 네. 제 주변에 제가 과거에 이제 그저 이제 게임업계 회사 다닐 때도 주변에 뭐 주식이나 코인 하는 지인들이 있었는데 또 조금 많이 신경을 쓰다 보면 업무 중에도 계속 휴대폰을 쳐다보고 네. 또 그걸 보고 또 다른 지인들은 저렇게까지 좀 일상을 망가뜨려 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네. 그럼 국회의원은 어떻겠습니까? 계속해서 그것도 이분이 적게 투자하신 것도 아니고 수억 원대 하셨는데 업무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상임위만 문제가 아니라 네. 네.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더더욱 이건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네. 주식도 백지신탁하는 마당에 굉장히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류호정 의원은 혹시 코인 거래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지갑도 없습니다. 이건 제가 정색하고 물어보는 건 아닌데요. 상임이나 뭐 또는 등등 뭐 활동할 때 다른 걸 이렇게 찾아보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거에 정신 팔려 보든지 그런 적은 없나요? 아주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죠. 가끔 이렇게 텔레그램 메시지가 오기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네. 네. 그래도 그렇게까지 정신줄 놓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김남국 의원이 뭐 청년 정치인 큰 범주에서 이제 청년 정치인을 우리가 여겼었거든요. 그래서 청년 정치인이라고 불리는 분들 그 전반에 대한
약간의 불신 그리고 약간 이런 공적 개념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의심들을 많이 품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매우 저도 실망스러운데요. 사실 저는 지금 청년 정치가 실험대 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께서 뭐 5대남이라고 하죠. 50대 중년 남성의 뭐 중산층으로 이루어진 이 국회가 좀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그렇다면 어떤 다양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것인지도 생각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잘해야 다음 또 기수에서 청년 정치인들이 기회를 받고 활약할 수 있을 텐데 네, 네. 이런 식으로 뭐랄까 팀플레이를 잘 못하시면 정말 허망하죠. 특히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돈봉투라는 올드 패션부터 지금 이 가상화폐로 인해서 굉장히 최신 패션까지 두루두루 도덕적 해이를 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청년 하더니 결국 이런 방식으로 도덕적 해이를 2030 청년들에 대한 이 신뢰마저도 저버리다니 네. 저는 민주당이 정말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꼬리 자르기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인이 탈당해버린 거긴 하지만 예. 탈당하면 복당은 꿈도 못 꿀 줄 알아라. 조사 끝날 때까지 성실히 임해라 이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2030 청년들이 뭐라고들 얘기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저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사실 이제 2030 그러니까 젊은 층이 코인에 대해 접근성이 더 높고 사실 몇 년간 굉장히 핫했던 이슈이기 때문에 많은 설명이 필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웃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꼬리 자르기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의원직 사퇴 또는 국회 윤리특위 차원에서는 뭐 높게 보면 이제 제명 예의까지 나오는데 그 문제 어떻게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명까지도 봐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그리고 또 정치가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지금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이미 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 신고라든지 네. 이런 업무 집중도라든지 그리고 지금 그저 억울하게 대하는 뭐 검찰 탓, 정부 탓하면서 그저 억울하게 대하는 이 태도까지도 공직자로서의 자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청년 정치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세 번째 권력 이름이 그 정치 유니온이라고 이제 규정하신 세 번째 권력 그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도 이제 거기 이제 포함돼 있고 거기에 또 축사를 하러 온 사람은 이준석 전 대표하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왔던데 이게 이렇게 제3당을 꿈꾸는 건가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제3정당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거쳐왔잖아요. 그런데 그 눈부신 업적을 쌓은 양당이 이제 책임 정치의 영역에서 이탈했다. 타락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자기 진영을 지금 이렇게 결사옹위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커뮤니티 사이트들의 댓글 등을 보면 금세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각 당에 좋은 정책이 없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 좋은 정책이 많지만 시민들께서는 정치를 외면하고 있고 그 좋은 정책들이 국회를 통과해서 내 삶을 정말 바꾸러 올 것이라는 기대를 버린 지가 오래지 않습니까? 네, 네. 정치의 본연은 이 사회에 존재하는 갈등을 조율해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안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회는 갈등만을 반복하고 있고 그 갈등으로 자신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는 데만 쓰고 있는 책임지지도 않고 미래를 향하지도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진부한 말이지만 그런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의 서민들의 삶을 바꾸어내는 좋은 정치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네. 시민들께서 그 기대감을 버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세 번째 권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존의 정의당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당을 지금 그걸 배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잠깐만. 그러니까 기존의 정의당이 아닌 새로운 제3당을 창당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시는 거죠? 저희는 정의당의 재창당 노력은 그 결과가 신당 창당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더 큰 그릇을 가진 제3지대로 옮겨가야 한다. 네. 정의당 하던 대로는 내부에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재창당 관련해서 노선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네. 자강론도 있고 저희처럼 신당 창당론도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하던 대로는 이미 많이 했고 네. 이제는 새로운 길을 어렵더라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내부에서 좀 설득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 자강론하고 그 아예 새로운 신당 창당론이 부딪힌 게 지난번 이제 원내대표 선거였는데 결국은 이제 그
지금 이제 류 의원이라든가 장혜영 의원이 요구했었던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그때? 그렇죠. 제가 뭐 비겁한 선택이라고도 했는데요. 그 결정이 있은 지 이제 일주일이거든요. 네네. 일주일이 지나서도 이런 원내대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니 좀 영광이기도 하고요. 네네. 30대 여성 원내 지도부라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장혜영 원내대표. 네. 그러나 그 도전을 회피하고 당내 최대 정파라는 늘 하던 대로의 안주. 왜냐하면 배진교 지금 원내대표님은 세 번째 하신 거거든요. 네, 초선인데 세 번째를 네. 하시는데요. 예. 한 번 더 기회를 받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 두 번 더 기회를 받으신 거고 장혜영 의원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기회를 받지 못한 건데 참 안타깝죠. 원내대표, 그러니까 장혜영 의원은 원내 수석을 두 번을 하고 원내 대변인, 뭐 정책위 의장, 뭐 당내에서 맡을 수 있는 역할들을 다 맡아서 그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매번 원내대표 의사 밝힐 때마다 다음번에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로 넘어왔고 이젠 더 이상 다음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을 때 결국에 나온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보잘것없는 이유였던 거죠. 어린 것들은 안 돼라는 이 당내의 뭐 이렇게 날선 비판, 뭐 불신뢰, 뭐 신뢰 없음을 결국에 걱정과 우려라는 말로 좀 포장해오지 않았나. 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뭐 이준석 전 대표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내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이제 비판할 수 있을까? 우리도 똑같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었고요. 네. 또 한편 그래 한번 해봐라라고 시원하게 또 신뢰감 주지 못한 저 자신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도 다시 반성하고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네. 아직 정치 신인이시잖아요. 3년밖에 안 하셨고 나이도 아직 젊고. 그래도 더 잘하기를 기대하시는 게 또 시민들의 마음 아닐까요? 네. 근데 거기 이제 그 표방하는 바에 상대를 악마화하는 것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진보라는 타이틀도 뗄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노조를 옹호하는 정당, 운동권 정당에서 탈피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정의당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구나라는 해석이 많았거든요. 사실 이제 세상을 진보시키기 위해 진보를 버려야 한다라고 저희 뭐 소속 모임원 구성원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의당의 상황이 굉장히 작은 이견도 포용하지 못할 상태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나 이미 대중은 시민은 국민은 진보라는 호명 뒤에 내로남불을 떠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부심이었던 진보정당이란 정체성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이 진보적인 정책과 사회 비전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것을 유효하게 하려면 나의 믿음, 뭐 나의 소신, 뭐 이런 거 말고 보통 시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랄까 소위 이제 진보 진영에서 느끼는 그 투쟁의 의지 있잖아요. 한치의 양보도 없던 이 비장함 이것을 좀 내려놓고 반보의 전진을 위해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타협한다라는 이 운동의 의지가 아닌 정치의 의지를 갖고 이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주위에서 만나는 예컨대 이제 정의당 그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2030 세대들의 보편적인 그게 약간 이게 일반적인 정서입니까? 아니면 좀 그거와는 좀 다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네네. 저는 보통 시민들은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꼭 무슨 당이어서 지지를 한다기보다는 네.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당, 해결할 의지를 가진 당을 지지해 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동안 20년 진보 정당에 대해서는 그 마음보다는 그래도 이런 정당도 필요하지라는 마음도 또한 함께 있었겠지만 이제 그런 기대만으로 지지해 주는 시기는 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나. 네. 이제는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지, 어떻게 정치할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시민들께 이야기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랬을 때 선명한 나의 의지만을 드러내서는 그런 신뢰를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쓰시는 그 태블릿인가요? 뒤에 스티커를 많이 붙이셨네요. 네, 이게 좀 붙이다 보니 이거 좀 늘었는데요. 보여드려도 되죠, 시청자 네네. 여러분들께. 네, 조금 지저분해 하시는 분도 네, 이렇게 있어서 그냥 한번 들어볼까요? 정돈을 할 계획이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어도 있고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언제나 당신의 편, 지금 안 하면 내일은 없어. 믿고 거르는 온실가스, 기후야 그만 변해.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류호정 의원의 지향이 무엇인가, 관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 그런 문구들인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일하다 죽지 않게 수치심을 가해자에게 이런 것도 있군요. 본인이 다 붙이신 거죠? 네, 제가 어딘가에서 이렇게 받은 스티커를 붙였고요. 네. 다 이행하고 싶은 약속들이기도 합니다. 네. 네. 박지현, 이준석 이분들하고는 계속 연락하는 사이입니까 지금? 평소에 뭐 행사를 가면 마주치기도 하고 뭐 네. 식사를 한 적도 있고요. 같이 당을 해보자 이런 얘기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이 당을 하기에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도 축사하러 와서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같은 당 하러 온 거 아니다.였고요. 예. 사실 정치를 통해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서 통과를 시키려면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였던 이 장면을 신기해하고 누군가는 또 어떻게 만날 수 있냐라고 비난하는 게 지금 정치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만나지 않고 제자리에 서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난 거부권 행사할 거야, 난 반대 표결할 거야. 이렇게 해서 결국에 시민들의 삶은 변하는 게 없는 이 상황. 그래서 무관심층이 늘어난 이 상황.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는 다르다는 걸 알지만 서로를 악마화하지 말고 만나서 이야기하자라는 네. 대화를 그날 나눴습니다. 네. 정치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가득해 보이는데 내년 총선은 분당 갑에서 출마합니까?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현재 그곳에 첫 해부터 지역 사무실을 내고 네. 거의 이제 내년쯤이면 거의 10년 정도를 분당에서 살게 되는 그렇군요. 거거든요. 살던 예. 곳에서 출마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현역은 안철수 의원이고 그 전에는 총선 때는 김은혜 수석이 당선됐었던 것이고 그 전에도 민주당이 당선됐었고 김병관 의원님께서 김병관 의원. 계셨고요. 지금 현역 의원님이,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님이나 네. 이전 김병관 의원님이나 좀 특징은 IT 업계 사용자 출신의 중년 남성 의원님이라는 거고 저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졌다라는 것도 조금 IT 업계 포인트로 보고 노동자 계시더라고요. 출신이다. 네네. 노동자 출신. 근데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있다면 네. 길진 않은 시간이지만 저는 분당에서 살아오면서 분당을 사랑해온 시민이라는 점도 있고요. 쉽진 않지만 정의당은 어디서든 쉽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뿌리 내려서 청년 정치인, 재선 가능한 청년 정치인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 정치에 좀 보여드리고 싶은 점입니다. 열심히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유호정 의원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세대 간에 사실 이제 저도 그 젊은 세대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사적으로 많지 않으니까 좀 서로 이해를 접점을 넓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시청자들께도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첫 손님으로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또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